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매매가 좀 어려웠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시장이 밀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밀린다는 얘기는 올라오는 종목도 적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는 주가가 안 올라요. 자, 오늘 선물의 움직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선물인데, 선물은 선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봤을 때 409 정도가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내일 무너진다고 그러면 여기서 아마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다가 미국장이 조금 안 좋아진다고 그러면 이 밑에서 놀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선물은 전체적으로 보면 쌍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봤을 때 지금 최고점에 보면 이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최고점에 요 날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점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물려 있다는 겁니다. 요 날도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물려 있어요. 3일 동안. 그거를 갖다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이게 코스피거든요. 자, 3일 동안에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개인들만 샀습니다. 그쵸? 개인만, 오늘 2조, 어제 1조, 그 전에 4조. 그래, 대충 보면 7조 정도, 그쵸? 7조 정도 3일 동안 샀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을 찍었던 1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잠깐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요게 지금 합치면 요게 지금 전부 다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3조 정도 됩니다. 그쵸? 3조 정도 되고 지금 1월 11일 날 최고점에 찍었을 때 여기 잘렸네요. 이게 지금 4.4조거든요. 4.4조예요. 4.4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4.4조, 2조, 2조, 1조. 그럼 대충 따져보면 2, 1, 3, 5, 9, 10조 정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고점에 제일 높은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들이 산 게 벌써 10조 가까이 샀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10조, 물론 중간에도 있긴 하지만 개인들이 사기만 하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게 시장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하락장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요 강의가 끝나면 바로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와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간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신라섬유는 제가 얘가 처음에 튈 때부터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금호석이 어제 말씀드렸던 거고, 양지사, 젠큐리스, 제주은행 첫 상승 때 말씀드렸고, 실스웍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 봤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도 수급이 들어올 때 말씀드렸지만 너무 요동을 쳐서 뭐 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이유를 보면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엔 지금 빠져있는데 모비릭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게임주죠. 모비릭스 게임주인데 오늘 신규 상장해가지고 따상이 된 종목입니다. 처음에 공모가가 14,000원이었으니까 14,000원에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잠깐만 계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공모가가 14,000원이잖아요. 그쵸? 14,000원이면 여기서 보통 신규 상장을 하면 플러스 10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건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4,000원에 공모를 하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14,000원에 공모를 하면, 자, 14,000원이다. 그러면 위로 14,000원 곱하기 2, 곱하기 100%. 그러면 28,000원이죠. 2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예요. 마이너스 10%. 여기는 100%고요. 마이너스 10%면 14,000원에 마이너스 10%면 곱하기 0.9면 얼마예요? 12,600원. 12,600원까지.
28,000원이죠. 12,600원까지 이렇게 1차적으로 빠지고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30%입니다. 그쵸?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일 많이 올라온다. 우리가 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더블 상한가. 14,000원에 공모를 했으면 자 곱하기 2 하죠. 그러면 28,000원에서 곱하기 1.3을 하면 돼요. 그러면 36,400원이 상한가입니다. 지금 아마 요 가격이 상한가가 찍힐 거예요. 36,400원이 400원이 상한가입니다. 그쵸? 자, 이런 것처럼 반대로 이제 그러면 따하라는 건 없어요. 점하라는 건 있는데 점하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14,000원에서 곱하기 14,000원 곱하기 0.9 하면 얼마예요? 12,600원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0.7을 하면 되죠. 그죠? 상한가를 가니까. 그러면 8,820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이게 점하입니다. 공모가 점하. 그러니까 14,000원짜리 공모가가 점하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기본 상식이니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모트릭스라는 종목이 솔직히 상장하는 종목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른 종목이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상장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요 종목입니다. 시엔투스 성지라는 종목. 이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상장하는 건 알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제가 캐치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자료에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트릭스라는 종목은 얘가 급등을 한 다음에 이미 알았는데, 지금 그래서 일단은 상한가를 갖다가 따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따상 근처에서 빠졌다가 지금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건드리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신규주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움직임 나오는 거는 저점이 안 깨지고 올라오면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죠. 손절 잡고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얘가 대량 거래 터진 저점을 안 깨고 올라온다. 깬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 이것도 매수의 포인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트릭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개발 전문 회사고요. 공모가 14,000원으로 오늘 신규 상장돼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내일도 움직임이 괜찮겠죠. 물론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밀리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임이 나오고 단타 칠 수 있는 기회는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신라섬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품절주라는 개념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자, 품절주라고 하는 것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품절주가 뭐야 라고 하는데, 품절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은 유통 주식수가 좀 적어요. 유통되는 주식수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유통 주식수가 좀 적다. 유통 주식이 적다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전체 주식수 중에서 대주주가 좀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적은 그런 주식이 보통 우리가 품절주라고 합니다. 유명한 배우가 결혼을 하면 품절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유통 주식수가 적은 건데, 이거는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특별히 어떤 게 그런가 찾을 필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딱 두 종목만 보시면 돼요. 신라섬유. 신라섬유. 그 다음에 양지사입니다. 신라섬유는 말 딱 이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하지만 지금 임대업도 하고 섬유 관련한 업체겠죠. 그죠? 딱 봐서도. 그 다음 폴리스테르로 제조하는 업체인데, 신라섬유, 당연히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걸 거고요. 양지사, 우리 양지다이어리라고 해서 만드는 거 있죠. 문구 만드는 회사. 다이어리 만드는 회사, 그 양지사랑 지금 신라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러면 품절주의 특징이 뭐냐? 얘네들은 평소에는 거의 잘 안 움직여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언제쯤 움직이냐? 자,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요, 예.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주식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주식이 첫 번째, 전쟁주가 움직이죠. 전쟁주가 움직입니다. 전쟁주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큰 주식, 보통 빅텍이랑 스페코만 보시면 돼요. 자, 그죠? 근데 요것도 오늘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두 번째, 금 관련한 종목, 금. 자, 금 관련한 종목은 엘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엘컴텍이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은, 우리 기판에서, 기판에 우리 컴퓨터 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컴퓨터 보드 같은 거, 아니면 무슨 전자제품의 기판 같은 거에 보면 얇게 금막이 있어요. 그 금막을 갖다 긁어내는 회사예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금을 채취해야 한다고 그래서 도시강상 업체인데 얘네들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가 품절주예요. 품절주는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떨어질 때 품절주가 움직임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두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대장이 보통 신라섬유가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지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올라오는 주식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놨다가 얘네들 움직이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안 좋구나. 혹은 주가가 하락하면 얘네들 좀 봐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라섬유였습니다. 신라섬유는 아침에 제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흔들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지금 주가가 빠진 거냐면은 2,700원부터 2,400원까지 빠졌으면 300%면 10% 넘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뺐다가 다시 오후 1시부터 점점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부터일 겁니다. 자, 품절주 신라섬유 올라옵니다. 같이 보실 거는 양지사를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지사. 자, 양지사 아침에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가 아침에 살짝 움직임이 나왔다가 쭉 뺐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신라섬유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오죠. 얘네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신라섬유를 같이 넣어보세요. 신라섬유를 같이 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라섬유가 먼저 움직임이 나왔죠. 신라섬유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올라오면서 양지사가 올라오고 있고 최고점 찍었을 때 신라섬유도 최고점 찍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하방으로 떨어졌다. 그죠? 다시 올라올 때 최고점 찍고 얘가 상한가 간 다음에 급등을 했다가 이제 양지사는 2등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대장주는 보통 상한가를 가고 그냥 유지가 되더라도 2등주는 오후장에 대부분 빠지는 게 최근의 테마입니다. 최근에 그 테마나 아니면 뭐죠? 짝짓기 매매할 때 짝짓기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후장에 빠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대장주만 보시고 2등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라섬유랑 양지사 요거 하나만 아셔도 신라섬유랑 양지사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물론 중간중간 여기 보면 또 누르죠. 그냥 푹푹 누르면서 결국에는 오후장에 2시 넘어서 상한가를 갔는데 어쨌든 신라섬유도 마찬가지 양지사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할 때 올라오는 품절주다.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지사도 볼까요? 양지사도 한번 볼까요? 양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오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1시부터 품절주들이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뭐 중간에 살짝 눌렀다가 다시 올렸다가 상 갔을 때 최고점 찍었죠. 근데 상 간 다음에 얘도 올라오다가 갑자기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오후장에 다시 빼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첩 다이어리 문구류를 갖다가 만드는 회사죠.
그죠? 양지 다이어리 만드는 회사고요. 품절주라고 생각하시고, 보통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꿈틀꿈틀하는 주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라섬유는 보세요. 움직인 게 일봉을 보면 뭐 거의 움직임이 없죠.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죠?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이렇게 1월 11일 날 움직였네요. 1월 11일 날 꿈틀댔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이 최고로 많이 산 날, 그날도 움직였네요. 오늘은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뭐 상한가까지는 잘 안 가는데 오늘은 치안하게 상가더라고요.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KPTU. KPTU도 오늘 상한가 갔는데 저는 솔직히 이 종목 못 봤습니다.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뭔 종목이지? 하고 봤더니 KPTU라고 그러고요. 점심시간에 올랐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밥 먹는 시간에 이미 올라와가지고 못 봤고요. 제가 딱 봤을 때, 1시에 봤을 땐 벌써 20몇 %. 얘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세균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정세균 관련된, 얘가 어떻게 정세균 관련 줄까라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정세균 관련한 종목은 두 종목이 제일 많이 씁니다. 정세균 관련한 종목은 수산중공업, 네, 수산중공업이랑 수상중공업. 자, 수산중공업, 그 다음에 알루코. 뭐 다른 종목도 있긴 하지만 요 두 종목이 대표입니다. 그런데 알루코의 최대 주주가, 예, 최대 주주가 지금 KPTU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알루코, 정세균 관련한 종목이 수산중공업이랑 알루코인데, 알루코의 최대 주주가 KPTU다. 그래서 당연히 얘네는 정세균 관련한 종목으로 들어가고요.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얘도 지금 유통 주식수가 250만 주뿐이 안 돼요. KPTU는 실제적으로 주식수는, 예, 주식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적네요. 500만 주뿐이 안 되네요. 그 중에서 유통 주식이 한 50%, 250만 주뿐이 안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품절주라고 해서 예전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주식인데, 갑자기 정세균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장중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곡소리 나왔을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얼음이었을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와서 첫 번째 얼음이고 갭으로 떠서 두 번째 얼음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갭으로 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얼마냐면은 지금 72,000원부터 63,000원까지 72,000원부터 63,000원 9,000원이거든요. 9,000원이면 약 13%, 14% 정도 될 거예요. 뺐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10% 빼고요. 다시 올렸어요. 이거는 가지고 있어도 미친 겁니다. 완전히 미친 거 아니면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나 봤더니 오스템 임플란트 지난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72억이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300%의 이슈가 됐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뉴스가 나온 게 이때쯤일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마 뉴스가 나온 게 지금 10시 42분 그 근처일 거예요. 자, 10시 40, 여기 있네요. 10시 37분에 나왔네요. 10시 37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적 영업이익 300%. 그러면 10시 37분이면 여기네요. 38분, 37분. 여기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상승을 시켰다가 폭락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수익은 챙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밑에서 바닥에서 잡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양봉을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눌림목 매매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때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스웍. 자, 시스웍은
계속 빠졌던 종목이죠. 예전에 BBB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상한가도 가고 그랬던 종목인데 뉴스가 떴습니다. 시스웍, 드래곤플라이, 진단키트 5천만 개 생산 R&D 시설 구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 시스웍이랑 BBB랑 드래곤플라이 세 개 회사가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한다.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요건 아침부터 계속 움직임이 나왔고요. 시스웍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첫 상승이니까 이런 건 무조건 단타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오후장에는 마지막에 상한가에서 지금 몇 퍼센트? 마이너스 9% 빼버렸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동시호가에 던져버린 겁니다. 미치겠죠? 상한가인 줄 알았다가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렇게 되고 동시호가에 다시 5% 올려놓고 마무리가 됐네요. 이거는 시스웍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시스웍 같은 경우는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좀 세게 가는 편인데 이거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매집된 차트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금호석유. 자, 금호석유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세게 갈 거다. 진짜 이슈가 맞다 그러면 세게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시작해서 조금 올라오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빼버렸어요. 그쵸? 단타로 해서 했더라도 아마 많이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렸는데 역시나 경영권 분쟁 관련한 걸로 해서 금호석유 우선주, 예, 금호석유 우선주도 요동을 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금호석유도 경영권 분쟁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큐리스. 자, 젠큐리스 어제도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도 움직임 나오는데 바이오마커 이용한 방광암 액체 생검 진단 기술 국제 특허 소식인데 아마 주스가 뜬 것 같아요. 그쵸? 여기에 요 뉴스 3시 21분에 뉴스 떴고 장중에도 여기에 뉴스가 뜬 것 같은데 뭐 예, 장중에 저도 매매를 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급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얘도 역시나 뭐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시는 것처럼 요동을 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0% 넘을 거예요. 그죠? 22,600원에서 19,500원이니까 이게 10%가 넘을 겁니다. 겁나 뺐다가 마지막에 올라오죠. 이렇게 요즘 수급 들어올 때 단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먹을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짧게 스캘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스캘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짧게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자, 제주은행은 말씀드렸죠. 장중에 이거 네이버에서 인수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내부에서 지분 샀다는 얘기 있다가 네이버에서나 제주은행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때가 아니고 여기서죠. 제주은행에서 산다고 그랬다가 네이버에서 아니다라고 해서 폭락을 한 게 이날이고 계속 움직임 나오다 오늘도 마찬가지 수급 들어오는 거 겁나 세게 들어왔습니다. 물량 들어올 때 저는 단타를 2번인가 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꽤 세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은행 쪽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긴가 아닌가 몰라요. 긴가 아닌가. 오늘 골 때리는 뉴스 있었죠?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아주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이 찌라시를 돌리는 애들이 이런 게 나옵니다. 안철수 단일 후보 되면 국민의힘과 합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써니전자로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래서 써니전자를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써니전자, 예, 써니전자도 지금 보면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까뮤이엔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19%까지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런데 결론은 아니라고 나왔죠. 요즘 찌라시들 돌린 애들이 진짜 거짓 뉴스도 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심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신라섬유는 단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KPT도 뭐 그닥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것도 단발 뉴스고요. C수옥 정도? C수옥도 별로. 여기서 내일은 특별히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내일 움직이는 종목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1월 28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